자, 그럼 만능 스위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만능 스위치의 시트의 컨셉은 일단 저희가 시장의 상황이 다를 때도 같은 파라미터로 매매를 한다는 것에 저는 언제나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락장이랑 상승장에서 어떤 사람은 하락장에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락장에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상승장에서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상승장에서 오히려 하락을 대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싶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방식의 매매를 하고 싶은데, 보통의 매매법과 보통의 시트들이 이런 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일관적인 일률적인 파라미터로 이렇게 퀀트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비효율적인 퀀트 투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구간을 나눈 다음에 구간끼리 서로 다른 파라미터로 매매를 해보면 어떨까 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시트로 한번 구현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시트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것을 바꿔가면서 퀀트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시트가 만능 스위치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라미터가 다르다는 건 시트에 보시면 여기 바닥 구간 파라미터, 시드 비중, 매수 목표, 매도 목표, 손절일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 구간, 여기 이 값을 다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파라미터,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파라미터,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파라미터, 이것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스위칭을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매매를 하려면 파라미터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바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구간을 나누는 것도 사람마다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차용해서 구간을 나눌 수 있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쓰는 이평선,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구간을 나누는 건데요. 이동평균선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120일, 무빙 에버리지 120일이면 최근 120일간 종가들의 평균값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무빙 에버리지냐면 만약 24년 1월 1일이면 1월 1일 이전의 120일간의 평균 가격이고요. 7월 1일에 보면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120일간의 종가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평균선이 이렇게 날짜가 변함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해서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평선을 투자의 지표로 삼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이평선을 이용해서 구간을 나누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구간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 회색선 보이시죠? 이 회색선이 그 이동평균선이에요. 120일을 쓰기로 했다면 MA 120이 될 거고요. 200일선을 쓰기로 했다면 MA 20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0일선 위에서는 상승장이라고 보고 공격적으로 하고 200일선 아래에서는 하락장이라고 보고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건 각자 기준이 다 다른데요. 이 요점은 이 이평선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구간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 선은 이평선으로부터 제가 임의로 그어 보았는데 회색 선에서 5% 아래로 하락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20일선이고 120일선보다 5% 하락한 이 선인데요. 이 노란 선 아래를 저는 하락장이라고 보고 바닥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은 제가 이 120일선에서 지금 임의로 10% 정도의 선을 그어 보았어요. 그리고 이 빨간 선 위를 천장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 구간, 그리고 이 노란 선과 빨간 선 사이는 중간 구간, 빨간 선 이상은 천장 구간, 이렇게 해서 각자 다른 파라미터로 스위칭을 해가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이 시트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평선을 이용해서 구간을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평선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어떻게 구간을 또 나누는 다른 방법 하나를 더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건 중심 주가를 이용해서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중심 주가라는 건 여기 카페에 퀀트 카페에 낭만 투자러님께서 자체적으로 정의하신 값인데요. 이렇게 가격을
그 하단에 저점을 이은 걸 추세 하단선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가격에 그 고점을 이어서 이 선을 하나 그으면 추세 상단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지수 그래프인데, 이제 이것을 로그 스케일로 보면 이렇게 지수 함수가 이 직선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그 스케일로 보면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 사이에 이 값을 이제 중심 주가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 주가에 대해서 여기 이게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이 x좌표가 날짜인데 기울기를 알면 이 날짜에 따른 중심 주가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낭만투자러님께서 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를 활용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연두색은 주가예요. 종가고, 이게 이제 이 회색선이 이제 그 낭만투자러님께서 구해주신 그 추세선 중심 주가의 기울기인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기는 이것을 마이너스 하단으로는 5%, 상단으로는 10%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격도를 따지는데 이만큼 이 회색선에서 5%만큼 떨어지면 노란선이 그어지고요. 회색선에서 10%만큼 위로 떨어지면 빨간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구간은 바닥 구간이라고 보고요. 노란선이랑 빨간선 사이의 구간은 중간 구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빨간선 위의 구간은 천장 구간이라고 보고 좀 다른 파라미터로 매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평선을 쓸 수도 있고 중심 주가를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지표 하나는 우리가 많이 쓰는 이 RSI라는 건데요. RSI는 이제 주간 RSI 값을 쓸 거예요. 이 RSI 자체가 이게 상대 강도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다 보니까 RSI가 너무 높아지면 여기를 이제 너무 과매수 구간이고 고점인 구간이다 라고 보고, 여기를 천장 구간이라고 보고, RSI가 낮아지면 이제 과매도 구간이니까 이제 여기를 바닥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사이는 중간 구간이라고 보고 이것도 바꿔가면서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평선을 이용해서 바닥, 중간, 천장을 나눌 것인지, 중심 주가라는 항목을 이용해서 바닥, 중간, 천장을 나눌 것인지, RSI를 이용해서 바닥, 중간, 천장을 나눌 것인지, 이렇게 이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하면 돼요. 다만 이제 구간을 어떻게 나누는지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이 시트는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눈 다음에 각자의 구간에서 다른 파라미터로 매매를 한다는 게 핵심이고, 구간은 이평선, 중심주가, 그리고 RSI를 이용해서 나눌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시트의 전체적인 컨셉이에요. 여기까지 시트 기본 컨셉 설명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트를 세팅하는 것부터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